네, 오늘 이야기는요. 부산의 오래된 목욕탕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에게 연이어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이 어떤 일을 겪고 제보를 해주셨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20대 중반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들에게 일어난 신기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저보다 4살 많은 형, 이렇게 4인 가족이었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형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고 항상 밝은 모습이셨던 부모님은 그 후로 웃음을 잃게 되셨죠.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부산 금정구 쪽에서 작고 오래된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동네 주민들만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형이 그렇게 죽고 난 뒤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부모님은 운영하시던 목욕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 목욕탕은 말이 운영이지 사실상 적자만 겨우 메꾸는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는 짐덩어리나 다름이 없는 곳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는 것만이 슬픔을 털어내는 첫걸음이라고 믿었던 그때 참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승민아, 어제 엄마 꿈에 너네 형이 나왔거든? 어? 형이 나왔다고? 무슨 꿈이었는데? 아니, 글쎄 꿈에서 엄마가 혼자 산책 중이었는데 저 멀리서 형이 걸어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다가와서 네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 목욕탕 절대 넘기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즘 부모님이 목욕탕 문제로 많이 신경을 쓰시나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며칠 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고 그 후로도 형이 계속 꿈에서 나와 같은 말을 반복하자 결국 고민 끝에 부모님은 목욕탕을 넘기지 않고 좀 더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부분은 부모님이 다시 목욕탕을 운영하고 나서부터였는데 기존에는 적자만 겨우 피하는 정도였지만 서서히 못 보던 손님들이 찾아오고 점점 매출도 늘어나는 게 처음에는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목욕탕 청소 직원을 둘 만큼 매출이 늘어났고 그때 마치 하늘에 있는 형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 꿈에 나온 거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목욕탕 손님이 늘어나고 바빠지면서 다행히 부모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형을 잃은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는 부모님이 다시 일어서 삶의 활력을 찾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안도감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그저 두 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탕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고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는 형과의 약속도 지킬 만큼 지켰으니 목욕탕을 그만 정리하고 여생을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린 지 한 달 뒤쯤 어머니가 혼자 거실에 나와서 울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몇 년 만에 형이 꿈에 나타나 웃으면서 목욕탕을 지켜내느라 정말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형이 꿈에 나타났을 때처럼 부모님은 이번에도 형의 말을 믿고 목욕탕을 넘기기로 결심하셨고 때마침 목욕탕을 꼭 인수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황씨 아저씨라는 분인데 평소 아버지와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던 고향 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낯선 사람에게 넘기는 것보다 그래도 잘 아는 동생에게 넘기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한결 놓이신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건 목욕탕을 넘긴 지 아마 3달 차쯤 되었을 때였죠. 저희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지역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뉴스 내용이 목욕탕 안에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손님은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자료 화면을 유심히 보니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목욕탕인 게 확실했고 저희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급히 황씨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황씨 아저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걱정이 된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목욕탕을 찾아갔지만 당분간 휴무라는 종이와 함께 목욕탕 문은 잠겨있는 상황이었죠. 비록 다른 사람에게 넘긴 곳이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일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괴로워하셨고 게다가 아끼는 고향 후배에게 목욕탕을 넘긴 상황이니 더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 황씨 아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황씨 아저씨는 그동안 정신이 없어 연락을 못했다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자네도 많이 놀랐지? 형님, 제가 진짜 오랜 마가 꼈나봐요. 목욕탕 인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근데 형님, 그 남자 목 부분에 나비 문신이 있고 또 얼굴에 흉터가 크게 있었거든요. 혹시 형님 계실 때 자주 오던 단골이었어요? 글쎄. 혹시 몇 살 정도로 보였어? 꽤 젊어 보였어요. 한 30대 초중반 정도? 아버지는 황씨 아저씨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이 났고 너무 심장이 떨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사고를 당한 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어머니는 차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법원에 가지 못하셨고 아버지 혼자 재판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목에는 나비 문신이 있었고 광대 옆에는 큰 흉터까지 있어 그 인상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황씨 아저씨에게 듣고 나니 아버지는 문득 그 남자가 생각이 났고 재판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라 지금쯤 30대 중반이 되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족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을 죽게 만든 가해자라고 단정 지을 만한 건 확인할 순 없었고 다만 형이 부모님 꿈에 나와 왜 그런 말을 반복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이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목욕탕을 넘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거기다 목욕탕에서 숨진 남자가 아버지가 알고 있던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했다는 점을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그 목욕탕은 사람이 죽은 곳 또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많던 단골 손님들은 하루아침에 발길을 끊게 되었죠. 그렇게 황씨 아저씨가 운영하던 목욕탕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아직도 아버지는 황씨 아저씨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형의 납골당을 찾아가곤 하는데 그 목욕탕 사망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부모님도 형의 꿈을 꾼 적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늘에 있는 형이 내린 벌이었을지 아니면 세상이 만든 기묘하고도 잔인한 우연이었을지 지금까지도 저에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렇고 그 꿈을 믿고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게 된 점, 그리고 다시 꿈을 계기로 목욕탕을 정리하게 된 일까지 어느 하나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을 걱정하던 형이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연히 여러 번 겹쳐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